추수감사절은 1년 중 먹거리가 가장 풍성한 시기인데요. 한국도 추수감사절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가 풍성하기로 알려진 한국 재래시장의 맛집 골목을 이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은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맛집들이 자리 잡고 있는 마포 공덕시장 맛집 골목. 맛집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구미를 당깁니다. 마포 공덕시장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족발 골목. 시장 골목에 족발을 진열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족발찜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주방에서는 방금 끓여낸 족발을 썰기 시작합니다. 공덕시장에서는 48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족발 전문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어 족발과 순대 마니아들을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단 족발도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맛있고 순댓국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이제 국물이랑 순대랑 이제 계속 주니까 안주값도 많이 안 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면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다양한 연령층이 한국을 대표하는 족발을 맛보려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덕동 족발 골목의 매력은 저렴한 가격과 족발을 주문하는 손님일 경우 간, 돼지 껍질, 염통, 그리고 순댓국을 무료로 무제한 제공하면서 40여 년 전에 시장을 찾은 서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족발 전문 식당 골목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민 음식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고 싸고 무한리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손님들이 많이 몰려서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날 3, 400개가 한 집에 3, 400개가 소비가 되니까 이렇게 다시 삶아주고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손님이 많으니까 다 팔려서 밤에는 늦게는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 삶기 때문에 맛있어요, 저. 이곳의 족발 골목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꼭 한번 들려야 할 맛집 골목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o I heard this place from my friend here. He lives in Korea. The meat is so succulent, it's so tender. Everything is like perfect. Yeah. I think this place is amazing. It's like you get a lot of people, different people coming in. I think if you're a white guy, Asian guy, a black guy, if you come in, I think you'll love it. 외국 애들이 이제 보통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원조인데 와서 먹는 게 그래도 좀 맛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마포 공덕동 맛집 골목은 족발로 잘 알려져 있지만 튀김, 빈대떡, 골뱅이, 장어 등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공덕시장의 튀김 골목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새우튀김, 깻잎튀김, 쭈꾸미튀김 등 70여 가지의 튀김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면 김말이 있고 잡채, 꼬두밥 지어서 찹쌀 김말이 24시간인데 손님들이 꾸준히 오세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특히 너무 많고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선 튀김 전문점을 찾으면 자신이 먹고 싶은 튀김을 바구니에 담아 전해주면 튀김 가격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기준으로 튀김값을 지불해 특이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튀김 골목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함으로써 출출한 사람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면 주로 여기 족발 또 집들이 많으니까 한 잔씩 먹고 가면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부인들한테 미안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많이들 포장들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좋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많은 튀김이 있어서 놀랐고요. 또 저희가 먹지 못하던 전통적인 것도 있었고 비교적 가격이 좀 싸서 좀 이렇게 쉽게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Lots of interesting food and interesting smells. Enjoy the lights and the sound of the people having a good time. 공덕시장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맛집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바로 빈대떡 골목입니다. 녹두 반죽을 큰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자 지글지글하는 소리와 함께 군침 도는 빈대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빈대떡 골목 또한 시장에 장사를 하러 나온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을 허기진 배를 달래주기 위해 인기를 받으면서 빈대떡 골목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비 온 날엔 더 손님 많아요. 네, 뭐나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요. 뭐나 다 우리 집에서 부치고 있어요. 부치고 키우고 해요. 보통 다 새벽에 술을 이타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다. 예, 맛있으니까나.
한 해 동안 노력해 거둬들인 수확물과 풍성한 음식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감사절. 한국 재래시장의 맛집 골목에서 풍성한 먹거리를 보면 추수감사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만듭니다. 마포 공덕시장에서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 남가주의 첫 한인 슈퍼바이저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셸 박스틸 당선인인데요. 가주 조세형평국 부위원장에서 내년부터는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로 새롭게 출발하는 미셸 박스틸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선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동안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휴식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요, 전혀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조금 쉬고 싶었는데 아직 시간 없고요. 1월 5일까지 이제 이 볼더 비크리에이션 그 조세형평국을 마치면서 그다음에 1월 5일 날 아침 11시 59분에 이거를 마치면서 12시로 이제 슈퍼바이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을래나? 아니 이번에 이제 저희가 LA 18이 선거 운동 하실 때부터 개표 상황 또 당선될 때까지 항상 함께 해왔는데 특히나 오렌지 카운티는 한인분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곳에서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당선이 되셔서 같은 한인 입장으로서 뭔가 되게 뿌듯하고 든든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 그 조세형평국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로 가셨는데 그쵸. 슈퍼바이저라는 직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슈퍼바이저 그러면 한국에 갔더니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무슨 마켓의 슈퍼바이저 그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슈퍼바이저는 카운티 전체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카운티의 법을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는 그 안에 그러니까 소방국 있죠, 네. 경찰국 있죠. 그다음에 제 디스트릭 안에는 또 에어포트도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에어포트. 그다음에 하스피털이 11개가 있어요, 병원이. 그다음에 뭐 헬스 디파트먼트, 그다음에 세니테이션, 그다음에 뭐 트래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벡터 그 컨트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림을 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출발을 굉장히 잘 끊어주셨는데 이 TV를 보고 계신 이 한인 1.5세, 2세 정치를 꿈꾸는 이제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정치에 더 많이 진출을 해야 한인 커뮤니티에 영향력도 생기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하시고 싶을 적에는 이제 일단 인턴십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진짜 나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고 그쵸. 5년, 10년 이렇게 걸릴지도 모르지만 내 자신을 진짜 투자를 해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인턴십 같은 데 가서 이제 봉투를 붙이는 거라든지 야드 사인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이러면서 자기 온 그 패밀리를 만들어 간다면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뛰고 나중에 같이 도와주고 같이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많이 커졌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혹시 갖고 계셨나요? 저요? 네.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어떤 계기로 그러면 이렇게 정치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정치에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포인먼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파이어 커미션, LA시의 공항 커미션 이런 걸 시작한 게 된 거는 LA 라이엇 1992년에 LA 라이엇이 일어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 꿈은 현모양처였었고요. 정말요? 아 상상할 수가 없네. 전혀 뛰는 거 네네. 말고 그래서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이제 집에 와서 미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미팅을 하면서 라이엇 일어나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다음 날 그게 그분들이 나가서 메인 미디어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잘못한 게 아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여기에 나쁜 사람은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지 총을 들고 있다고 나빴던 게 아니라든지 이런 말을 계속 릴레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의 그러니까 브리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일단 어포인먼트로 이 정치하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네. 예. 근데 꽤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1992년부터 생각을 해서 진짜 뛴 거는 2006년이니까. 예. 그 슬아의 딸 두 분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 지금 나이가 성인인가요, 지금은? 그렇죠. 27, 24. 그러면 조세영 편곡위원으로 활동하셨을 때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텐데 그럼 가정 돌보랴 또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정말 바쁘게 생활하랴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밸런스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힘들죠. 근데 정말 잘 해내셨잖아요. 어떻게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둘 다 노래를 했어요. LA 오페라라든지 이런 데서 노래를 했는데 항상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 봐야 된다는 거. 우리 애들이 나와도. 왜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정치 쪽으로 나가 있고 뛰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큰애가 USC 대학에 이제 이사를 하는 날인데 처음 이제 들어가서 돔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 저는 리버사이드에서 오후에 제 상대로 뛰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USC에 가서 큰애 짐을 내려주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멀지도 않은데 근데 울고 같이 그 같은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리버사이드까지 갔어야 되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언제든지 집에 왔다 갔다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는 이제 리버사이드로 갔는데 가서 얘기를 다 잘 끝내고 이 사람이 저를 지지하기로 하고 상대로 뛰지 않고 지지하기로 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우리 큰애 방 문을 열었을 때 진짜 그날은 너무 섭섭하고 지금 생각해도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섭섭하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엄마라는 진짜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다행한 거는 또 둘째 애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뛰었잖아요. 근데 둘째 애가 그 고등학교 갈 적에 둘째는 큰애보다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많은 어텐션도 줄 수가 없었고. 근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대학을 고르면서 카운슬러한테 갔더니 카운슬러한테 한 얘기가 자기는 자기 엄마를 굉장히 프라우드 한다고 카운슬러를 통해서 들었지만 first generation에 그러니까 영어를 세 번째 랭귀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간 게 된 거를 자기는 굉장히 프라우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속마음은 나한테 내뱉는 말은 틀리지만 속마음은 저런 거였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감동적이네요. 근데 이제 내년 1월 5일부터 슈퍼바이저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시는데 각오와 함께 한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한국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고요. 3월에 이번에 코리안 아메리칸이 2명이나 뛰어요. 그레이스 유라든지 데이비드 유라든지. 진짜 LA시의 시의원이 한국 사람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밀어주고 또 여태까지 밀어줬던 그 시의원들에게 일단 지지하고 이분들을 밀어달라는 그 다짐을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편을 만들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쉴 틈이 없으시네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